이제 요번 할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그 영상 분석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이랑 뭐 같은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수업이지만 그 지금 이제 가르쳐 주는 거는 키네마스터에서 편집할 때 정확한 어떤 타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편집 방법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보는 거니까 뭐 지루하진 않을 텐데 이렇게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통으로 이렇게 외워서 하듯이 요게 왜 1초를 보여줬는지, 요게 왜 30초를 이게 왜 3초를 보여줬는지, 요건 왜 10프레임만 보여줬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걸 간파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할 때 요거는 내가 10초는 보여줘야겠다. 요거는 1초만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찍었는데 많이 찍은 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촬영하면서 그걸 편집 촬영한다 그러거든요. 요거는 3초, 요거는 10초, 요거는 한 1분 훌루.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찍다 보면은 불필요한 것도 많이 찍히고 어떤 거는 찍혀야 될 게 안 찍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찍혀야 될 게 안 찍히면은 찍은 거 가지고 그걸 또 가공해서 또 재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 들어오셨나요?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저희 집도 인터넷이 느린 건지 빨리빨리 영상이 안 떠요. بالذات قيس مرتاح 지금 영상 보이나요? 보이면 사인 좀 한번 주세요. 영상 보였나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AD 그 예수님 그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인데 종교하고는 무관한 거니까요. 네, 종교하고는 무관하고 어떻게 촬영이 됐고 어떻게 편집을 했고 왜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시간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시작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시작이 블랙에서 자막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페이드 인이라고 그랬죠. 페이드 인.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이렇게 글씨가 올라오는 거. 그거를 페이드 인. 그래서 첫 타이틀 시작은 항상 페이드 인. 그림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두운 데서 점점 환해지면서 글씨가 나올 수 있게. 그게 몇 초가 나오는지를 기록해 놓으세요. 자, 초를 재볼게요. 자, 한 7초 정도가 이제 자막이 이제 페이드는 한 1초 정도. 페이드를 뭐 2초, 3초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이 긴 거 같은 경우는 뭐 한 2초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키네마스터 할 때는 한 1초 정도만 해도 돼요. 그래서 페이드 인 1초 쫙 글씨 올라오게 해서 자막 몇 개 탁탁탁 나오고 지금 나온 요거를 인트로 자막이라고 그래요. 인트로 타이틀. 자막이 아니에요. 참 타이틀.
인트로 타이틀을 몇 초 했나 보세요. 지금 14초 정도 됐는데 앞에 인트로 앞에 자막이 한 7초 정도 됐으니까 인트로 타이틀도 한 7초 정도 10초를 넘기지 않게 7초 정도를 인트로 타이틀로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3초 영화 만든다, 1분 영화 만든다, 3분 영화 만든다 그럴 때 여기다가 타이틀을 막 15초까지 쓰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자기가 대체적으로 좀 긴 영화 뭐 5분이나 5분이나 10분 이렇게 긴 영화를 했을 때 죄송합니다. 했을 때 이렇게 타이틀은 한 7초 길어도 10초를 넘기지 않게 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자, 타이틀이 끝나는 데는 페이드 아웃이 됐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막 나오고 인트로 나오고 인트로 아웃되고 페이드 인 돼서 이제 영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기가 인트로하고 본 영상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본 영상 전에 인트로에는 반드시 페이드 인으로 시작해서 페이드 아웃을 끝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 영상 들어갈 때는 다시 페이드 인 해가지고 본 영상이 나올 수 있게. 아셨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십자가가 이제 골고다 고원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앞에 돌멩이 있죠. 이 돌멩이 이런 게 뭐예요? 전경이 되는 거죠. 전경. 그죠? 이 돌멩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전경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돌멩이가 많은 이런 좀 삭막한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돌멩이 없어도 뭐 삭막한 느낌은 들겠지만 이런 게 카메라 앞에 바로 이렇게 툭 있음으로 해서 작은 돌멩이라도 툭 있음으로 해서 화면에 깊이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감. 자, 깊이감을 주고 지평선이 이게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3분의 2가 하늘이잖아요. 그죠? 자, 3분의 2가 하늘인 거는 이 파란 하늘에서 어떤 희망 같은 거를 암시할 수도 있어요. 희망. 땅이 많이 나오지 않고 하늘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사사사사 지나가는 거 보였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척박한 땅, 뭐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지난번에 그 사하라 보여줬을 때 여자가 이렇게 막 걸어올 때 모래먼지가 이렇게 바닥에 쫙 깔리면서 막 흩어지는 거 보여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런 미세한 그런 먼지도 야, 먼지 난다, 카메라 치워가 아니라 그 먼지 나는 그거를 어떻게 영상화 시키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갔어. 여행 갔는데 비가 막 와. 야, 비 맞는다. 카메라 젖어. 야, 카메라 철수. 그거 아니라 비 오는 그 그림은 살수차를 가져다가 돈 주고도 뿌려야 될 그런 비를 비 맞는다고 촬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지가 많은 데는 왜 먼지가 많은지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막 흙바람이 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살살살살 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그런 것도 여행 가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요 정말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주 척박한 땅을 갔어. 척박한 땅을 갔는데 바람 한 점 없어. 먼지도 안 나.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연출을 하셔야 돼요. 카메라 앞에서 어떤 사람 시켜가지고 거기 이제 분가루 같이 생긴 먼지 있잖아.
그런 먼지를 이렇게 바닥으로 막 이렇게 뿌려. 옆에서 막 부채질을 하고, 흙먼지를 낸단 말이야. 그럼 그게 살아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흙먼지가. 자, 흙먼지는 저 멀리서 있는 것도 흙먼지지만 카메라 렌즈 앞에서 흙먼지는 더 리얼하게 보여요. 리얼하게. 자, 우리가 불 나는 씬 있죠? 어디 무슨 건물에서 불이 나고 실내에서 불 나서 소방관이 아기를 안고 나오고 이런 걸 촬영하잖아. 그러면 실제 건물이 불 나는 데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렌즈 앞에다가 불을 내요. 이렇게 그 가스관 있죠. 파이프 밑에 성면 깔고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분수같이 구멍을 뻥뻥뻥뻥뻥 뚫어놓은 걸 그 밑에다 깔아. 그리고 거기다가 LPG 가스를 틀어서 불을 붙이면요. 거기서 불이 막 올라와. 불이 막 올라오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연소가 되는 게 아니라 파란 불이 아니라 빨간 불이 올라와요. 막 무지막지하게 막 무작위로. 그런 거를 카메라 앞에다가 놓고 뒤에 배경에서 사람이 이걸 안고 나오면은 불 속에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오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 속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렌즈 앞에다가 그 불을 놓는 거야. 렌즈 앞하고 뒤쪽에다가.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살살살살 부는 거를 여기는 이제 뭐 실제 바람이 불었겠지만 만약에 바람이 안 불었다 그러면 대형 선풍기를 틀어요. 대형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이런 미세하게 그 느와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밤이나 새벽 길 이런 데가 많이 나와요. 골목길, 상가, 뭐 시장길, 아니 음산한데 그런데 연기가 막 이렇게 안개나 연기가 이런 게 필요해요. 연기가. 근데 그런 연기를 어떻게 내? 지금은 이제 스모그 발전기나 뭐 이렇게 스모그 내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이렇게 스위치만 탁 누르면 그냥 연기가 그냥 바닥에 쫙 깔려가지고 물안개 같이 그 바닥이 그냥 이렇게 아주 환상적으로 보이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그런 연기가 영상 속에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CF 촬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 깡통 있잖아요. 깡통에다가 구멍을 빵빵빵빵 뚫어가지고 그 커피 가루 있잖아요. 커피 가루를 태워요. 이렇게 물 뿌려가면서 태워. 그러면 그 연기가 커피 가루가 확 안 타. 이렇게 물이 축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젖은 그 커피 가루는 연기가 생겨요. 젖지 않은 거는 그냥 타버리지만 젖은 거는 연기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깡통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야. 카메라 앞에서 흔들면은 그 연기가 그 자기가 촬영하는 그 전체가 다 연기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verdad que es verdad. 자, 보세요. 제가 요걸 보여주려고 여러분 지금 요걸 보여주려고 Que es verdad. 이게 예수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까요? 십자가에 박는 그 못이야. 십자가 박는 못을 이것도 그런 화면 보세요. 그 못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대각선으로 돼 있고 위에서 망치가 내려서 튀기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대장간 가보셔서 알 거예요. 대장간 가서 이렇게 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불빛이 이렇게 현란하게 막 나오지 않아. 이런 건 다 CG로 작업하는 거예요. CG로. 그래서 푸른색과 빨간색은 대비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아주 시뻘겋게 달군 게 더 붉게 보이는 거예요. 이 파란 색에 의해서, 파란 배경에 의해서, 푸르름에 의해서, 색온도가 다른 거에 의해서. 그래서 얘를 한번 빵 쳤을 때 누군가가 막 뛰어가는 뒷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Verdad
계속하자. 자, 땅 소리와 사람 발자국 소리가 빠바박 걸어가는 게 이제 같이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빵 소리와 걸어가는 사람. 내가 말을 잘못했네. 걸어가는 게 아니라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이죠. 예,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 자, 다시 빵 치는, 아까 그림이랑 거의 비슷한 그림이지만 다시 또 빵 치는 그림과 다시 또 뛰어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긴박감, 긴장감 이런 거를 여기서는 뭐로 표현했냐면 그 붉게 달군 그 못으로 표현한 거예요. 못. 십자가에 박을 못을 칠 때마다 그림이 이제 바뀌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은 외우셔도 돼요. 풀샷 3분의 1 verdad. Que es verdad. 클로즈업. 자, 풀샷 다음에 반드시 클로즈업이라고 그랬죠. 풀샷 다음에 반드시 클로즈업. 자, 클로즈업 다음에 뛰어가는, 이건 지금 이제 뒷모습인데 역광이라고 그래. 이런 걸 역광. 이 머리 이런 뒤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이 몸 이런데 하이라이트가 생겼잖아요. 저 앞에 약간 그런 빛 같은 게 좀 있고. 자, 역광 뒷모습 클로즈업에서 미디움 샷으로 바뀐 거예요. 자, 뒷모습에서 정면 샷으로, 아까 누군가 뛰어가는 사람인데 누군지는 몰랐어. 근데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뛰어오는 거. 자, 이 사람도 뛰어오는 그 앵글이 역광이에요. 이게 지금 역광. 얼굴은 조금 조명을 일부러 이렇게 밤 조명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 조명. 새벽이나 밤 조명. 그리고 화면을 정중앙으로 나누지 않고 맨 좌측이 블랙과 우측의 블랙을 3분의 2 정도 되죠. 이쪽이 3이면은 한쪽이 1. 그래서 그 사이로 사람이 뛰어오는 거, 정면으로 뛰어오는 거. 자, 다시 또 꽝, 그 못을 또 꽝 치기면서 이 그림이 지금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도 어디 이제 공연장에 갔어. 공연장. 근데 공연장 뭐냐면 난타하는 공연장이야. 난타. 아니면 민속촌 이런 데 가면은 그 사물놀이 이런 거 하고 막 농악팀 있잖아요. 그럼 농악팀이 꽹가리를 만약에 쳐. 그럼 꽹가리 한번 꽹 할 때 사람들이 막 신기해하는 외국인 얼굴을 한번 보여주고, 또 꽹가리를 한번 꽹 치고 또 좋아가지고 그걸 춤추는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의 그런 저기 춤추는 뒤태를 한번 보여주고, 또 꽹가리를 한번 꽹 치고 또 어떤 걸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화면의 구성을, 거기는 농악하는 데니까 농악기를 보여주면서 사람의 얼굴을 카트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인트로 만들기가 아주 편한 거예요. 그 그림만 봐도 아, 여기는 농악하는 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다시 한번 볼게요. Verdad. Que es verdad. 자, 아까는 뒷모습,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뒷모습, 두 번째는 정면샷이었죠. 정면샷은 무슨 샷이었어요? 미디움 샷이었잖아. 미디움 샷이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팔로우 하는 거야. 옆으로 가는데 클로즈업. 그러니까 뭐냐면 화면의 사이즈 앵글을 반드시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 반드시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뛰어가는 진행 방향 쪽으로 팔로우 페이지만 카메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뛰는 사람이랑 같이 뛰어가는 거란 말이야. 같이 뛰어가는 거. 팔로우 페이지만 팔로우 해도 눈의 위치는 3분의 1 지점에 있고, 자기가 뛰어가는 지시 벡터
아까 그 지지벡터 배웠잖아요. 아니 저기 이동 벡터 앞으로 뛰어가는 쪽에 공간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앞으로 뛰어가는 쪽에 뒤통수보다 앞으로 뛰어가는 쪽에 공간 이런 걸 계속 유지해가면서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촬영하기 힘들고 내가 뛰어가기 힘들다고 앵글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구도에 이런 거는 이제 전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촬영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갔지만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라도 정확하게 그런 앵글, 구도, 사이즈 이런 거를 잘 다시 한 번만요. 계속을 잡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한 카트 한 다음에 뛰는 사람, 두 번째는 쿵 한 다음에 두 카트 한 다음에 뛰는 사람, 이번에는 세 카트 한 사람에 또 쿵 쳤어요. 그러니까 리듬인 거야, 리듬이. 한 사람 한 다음에 쿵, 한 사람 한 다음에 쿵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쿵,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쿵, 세 번째까지 한 다음에 쿵, 뭐 이런 식으로 리듬이 또 있는 거예요, 리듬. 그래서 이 못 만드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저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쓸 못을 만드는구나, 힘들겠구나, 뭐 이런 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못 만드는 게 두 개가 같이 보이네요. 자, 지금은 여기 못 만드는 게 두 번씩이나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 보여주고 쿵, 두 번째 하나 보여주고 쿵이 아니라 리듬이 있게, 아까는 못이 딱 한 번씩만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못이 두 번을 보여줬어요. 두 번. 자, 요런 게 여러분들이 촬영하고 편집할 때 내가 여기다가 요 그림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한 번을 더 보여줘도 되나, 이런 거를 요걸 보고 좀 이렇게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같이 따라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카메라가 가만히 삼각대 맞춰놓고 픽스해서가 아니라 이 그림은 전부 다 지금 이동샷이에요. 화면이 계속 움직이는 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를.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따라다니는 거는 긴박감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리얼리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촬영할 때 리얼리티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내가 삼각대 없으니까 그냥 찍어야지 뭐 이런 건데, 내가 삼각대 없으니까 찍지만 이걸 어떻게 더 리얼하게 더 보여주느냐,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야. 뛰어가는 사람은 내가 같이 뛰어가면은 카메라가 흔들려도 리얼하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있는데 찍는데 내가 흔들리면은, 내 카메라가 흔들리면은 이거는 아마추어. 같이 뛰어가면서 카메라가 흔들리는 거는 그거는 프로야. 흔들려도 돼. 그런 거는. 자, 이 입장에서 들어오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모자를 훅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훅 벗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리고 왔을 때 뭐 일부러 가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훅 벗는다는 거는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를 암시하는 거란 말이야. 뭔가를 보여준다는 걸 암시.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촬영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촬영할 게 아니라 움직임이 분명히 있게 촬영을 해주셔야 돼요. 자, 피사체가 안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요? 피사체가 안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면 돼. 피사체가 안 움직이면 내가 카메라에 이렇게 워킹을 해주면 돼. 워킹. 카메라가.
dices que es obra de Dios?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와서 뭔가가 있어. Muchas personas han visto que usan demonios para sanar. Y dices que es obra de Dios. 자, 뭔가가 있어 하고 딱 섰는데 예수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야. 뭔가가 아주 딱 섰는데 예수님 얼굴이. 자, 아까 발을 정거는 클로즈업이었어요. 클로즈업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다시 풀샷. 클로즈업 다음에 풀샷. 자, 풀샷 다음에 클로즈업.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뭐 미디움이나 뭐 이런 샷이 아니라 풀샷 다음에는 반드시 클로즈업을 넣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샷을 쓰시면 안 돼요. 어정쩡한 샷은 화면이 튀어 보여. 아까도 얘기했죠. 이미지 라인 180도의 법칙과 30도의 법칙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찍는 위치가 정확하게 뭐 클로즈업이었다 한 번. 두 번째 샷은 앵글을 약간 옆으로 틀어가지고 클로즈업을 찍더라도 약간 틀어가지고 클로즈업을 찍어서 각이 틀리게, 각이 엇비슷하게 나가면 안 돼. 각이 틀리게 해서 그렇게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클로즈업을 해서 이 친구가 Muchos te han escuchado decir que destruirías el templo y en 3 días levantarías otro. 자, 뭐라고 이 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샷이라고 그랬어요? 인서트 샷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서트 샷. 주가 있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음으로 해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게 스토리를 더 풍성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인서트 컷. 다시 한번 볼게요. Destruirías el templo y en 3 días levantarías otro. Varios han atestiguado 자,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까 그 전개 클로즈업 있잖아요. 요번에는 이제 트랙 촬영. 이 앞에 전경에다가 사람 뒷모습들을 잡아놓고 트랙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트랙 촬영.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서 있고 제사장이 어디 서 있는 거를 지금 정확히 보여주잖아. 예수님은 우측에, 제사장은 좌측에. 근데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지금 좌측을 보고 있잖아요. 좌측을 보는데 이게 좌측을 보지 않고 우측을 만약에 보고 있는 게 찍혔다. 그럼 그 그림은 못 쓰는 거예요. 시선이 안 맞는 거야. 시선 처리가. 그게 영상 문법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을 쳐다보는 거란 말이야.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을 쳐다보는 거. 그러면 두 번째 3 샷에서도 días levantarías otro. Varios han atestiguado 두 번째 샷도 제사장은 좌측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좌측에서 우측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팔로우를 해주면서 상황 설명을 한번 다시 또 보여주는 거야. 상황 설명을. 제사장이 회당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제 뭐 물어보는 거, 뭐 취조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aquí frente al Sanedrín que lo dijiste. ¿Cómo nos respondes? 자, 요런 또 제사장이 얘기하고 나서 이제 반응샷, 예수님의 어떤 반응샷을 클로즈업으로. 근데 제사장도 얼굴이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으면 안 되겠죠. 둘 다 정확하게 맞으면 사람들이 그 시선을 어디로 갈지 몰라. 제사장으로 가야 될지 예수님한테로 가야 될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무표정한 표정 일이 이제 포커스가 간 거죠. ¿No vas a responder?
말은 제사장이 하잖아. 말은 제사장이 하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안 보이면 보이스 오버라고 했는데 이것도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스 오버라고 해도 돼요. 이 소리만 듣고 이 사람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 소리만 듣고 이 사람의 어떤 그 분위기 뭐 이런 거를 꼭 말하는 사람의 포커스가 맞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포커스 꼭 맞아야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얼굴이 포커스가 아웃되고 이쪽에 맞췄겠죠. 다시 또 아까 이렇게 막 위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지금 이거는 하이 앵글이죠. 하이 앵글. 이 사람이 제사장 같이 높은 단에 서 있으면은 이런 앵글이 찍히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은 단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을 찍을 때는 반드시 위에서 밑으로 찍는 앵글로 찍어 주셔야 돼요. 위에서 밑으로 찍는 거. 밑에서 위로 찍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은 밑에서 위로 찍으면 안 돼요. 위에서 밑으로. ¿Eres o no eres el Mesías? Lo soy. Y pronto verán al Hijo del Hombre sentado.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이 바뀌는 거를 인서트 컷이 이런 거는 감춰 놓듯이 여기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예수님 얼굴. Lo soy. 이런 다른 제사장들 얼굴을 이렇게 대비해서. 자, 예수님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측에서 좌측. 그러니까 상대성이 돼야 돼. 이 다른 대사장도 예수를 보고 있는 앵글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다 예수를 보는 앵글로. Y pronto verán al Hijo del Hombre sentado a la derecha de Dios. 자, 클로즈업에서 다시 풀샷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상황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자, 다시 했는데 이 친구가 베드로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이런 그 안타까운 인서트 컷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인서트 컷을.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 없다고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 그림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 이렇게 막 간절한 막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막 이런 간절한 소망 막 이런 게 요런 인서트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서트의 표정. 다시 한번 볼게요. Dios. ¿Cómo es que te atreves a decir su nombre? Su crimen es la blasfemia. Tendrás que morir. 이게 지금 그 계속 나오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인서트 컷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Tendrás que morir. 네, 요런 거 인서트 컷으로 계속 나오는 요런 거를 적당한 위치에서 잘 넣어주는 거. 자, 요런 거를 넣어주는 거는 인서트 컷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키네마스타에서도 배우겠지만 키네마스타에서 인서트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칸에다가 동영상을 넣어주면 현장 소리는 죽지 않고 현장 소리는 그대로 가고 반응샷을 레이어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막 뭐 좋아하는 표정이라든가 막 슬퍼하는 표정이라든가 그걸 넣음으로 해서 영상이 더 스토리가 탄탄해지는 거죠. 자, 지시벡타. 자, 아까 지시벡타는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가 지시벡타라고 그랬잖아요. 자, 손으로 가리키지 않아도 이렇게 쳐다봄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뭘 쳐다봤지?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넣어주면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가리키는 건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이 친구가 뭔가를 쳐다봤는데 예, 또 다른 어떤 같은 무리 동지를 이제 쳐다본 거예요. 동지를. 그래서 내가 시선을 돌렸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넣어줄 건지. 자, 시선을 돌리고 이게 한참 가면은 맥이 끊어져. 시선을 돌리자마자 바로 카트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자마자. 다시 한번 볼게요. ¡Que morir! ¡Judas! Tú eres uno de esos hombres. No, sí lo eres. Es mentira. Este hombre es compañero del Nazareno. No lo conozco, se equivocan. Este hombre es del grupo del Hijo de Dios. No lo conozco. No lo conozco. Jamás lo... 자, 미디움, 여기서는 미디움샷, 풀샷, 뭐 전부 크로즈업, 미디움 플로샷, 풀샷, 크로즈업 전부 요렇게. 여기는 뭐 전체 뭐 상황 설명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군중 속이니까 이렇게 해서 편집이 이거 하나 더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Llévenselo. 자, 요거는 이제 한 번은 이제 꽝 치면서 여기는 이제 끝났다. 못이 마지막 때리면서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거는 이제 끝났다. 자, 요런 게 이제 지미집이나 아니면 스타리캠이나 짐벌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피사체가 움직이지 않을 땐 카메라가 움직인다 그랬죠. 피사체가 움직이지 않을 땐 카메라가. 그러면 전경에다가 360도 도는 거예요. 이렇게 전경에 이렇게 뭐 이게 뭐야, 컵도 있고 물병도 있고 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사람도 있고 카메라가 슉 돌아가면은 Gobernador. 일라도 얼굴로 이제 카메라가 쫙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카메라가 가서 멈추는 데는 분명하게 이 앵글이 정확하게 황금 분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의 위치, 정중앙 피하고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두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조명이 여기는 지금 실내잖아요. 실내니까 분명히 샤도우가 많이 진다고. 샤도우가 많이 지고 어둡다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어둡게 하면 안 되고, 어둡지만 밝고 어두운 걸 표현해서 실내라는 거를 표현해 줘야 돼요. 여기 보면 파란색 이 돌잖아요. 이렇게 얼굴 이 디테일이 파랗게. 이제 실내. 그다음에 이제 뭐 이른 아침이라든가 뭐 한낮은 아니라는 거죠. La popularidad del Nazareno ha fortalecido. 자, 이제 이게 옆으로 트랙 촬영하는 거예요. 이 장군이 이렇게 걸어갈 때, 자, 앞에 이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 전경에 기둥이 있는데 이 전경의 기둥을 옆으로 비켜가면서 팔로우 해주는 거예요. 트랙 촬영. las intenciones de levantarse de los celotas. Su juicio 자,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둥 보이고 또 사람 보이고 기둥 보이고 사람 보이면서 사람한테 따라가는. 그러니까 팔로우 하다가 카메라는 가만히 멈추고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카메라가 앞으로 지나가면 카메라가 같이 따라 돌아가주는. 이런 게 이제 촬영을 많이 해보면은 내가 이 사람이 어디쯤에서 어디로 갈 거라는 예감이 들어. 그 예감이 드는 데까지 몸이 자기가 먼저 가서 카메라 앵글을 받았다가 따라가 주는 거. 그것도 센스예요. podría revelarlos. La palabra de un judío podría contra la poderosa Roma. No lo creo, Mario. 이렇게 자, 이렇게 편집하는
영상 분석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촬영하고 편집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이제 조금 더 알았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냥 설렁설렁 얘기한 것보다 오늘은 정확하게 초까지 다 말씀드리면서 했잖아요. 그런 인서트 컷, 그 다음에 어떤 리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떤 운율에 의해서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 이 못을 만드는 시뻘겋게 담근 못을 한번 치면서 이렇게 영상을 인트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트로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인트로 만드는 과정이 그러니까 웹도 인트로 만드는 뭐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앱을 활용하면 또 인트로도 쉽게 만들어요. 인트로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인트로가 뭐냐면 인트로가 이거는 어떤 영화다라는 거를 설명해 줘야 돼. 인트로에서 그걸 설명을 못 해주면은 이게 무슨 이게 코미디 영화인가? 이게 로맨스 영화인가? 이게 애들 영화인가? 이걸 감을 못 잡으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맨 처음 시간을 만들었더니 왜 만드는지, 이 영화를 왜 만드는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줄 건데, 지금 어떻게 보여줄 건데를 지금 배우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AD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여줄 건데,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그래도 아까 전 시간보다는 좀 그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도 어렵나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중서 감독님 마이크 키시고요. 감독님, 우리가 수평을 찍을 때, 네, 제가 그 촬영자가 움직이면서 수평을 따라가 줘야지만 네. 제대로 수평이 그렇죠. 찍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집에서 그 선반을 한번 찍어봤더니, 네. 제가 이게 하고 카메라만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렸더니, 그게 수평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죠. 안 맞죠. 그러면 수평을 찍으려면 거기에 같이 움직이면서 그렇죠. 이렇게 같이 제가 또 가야지. 트랙 따라가야지만 촬영을 해줘야 수평이 이렇게 안 되죠. 팬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멀리 있는 쪽은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평을 네. 유지해서 같이 따라가 줘야 돼. 트랙 촬영을 해줘야 수평이 맞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평을 하는 게 그냥 스마트폰만 가지고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움직이면은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네. 하는 거를 이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짐벌이라는 그런 조그만 그런 장비가 있어요. 짐벌. 네, 그런 걸 활용하시면은 앵글이 훨씬 세련돼 보이죠. 그냥 카메라 하나만 달랑 있는 것보다는 짐벌을 활용하면 훨씬 영상이 세련돼 보여요. 감독님, 그러면 짐벌을 쓰더라도 네. 수평은 내가 맞춰주셔야 움직이면서 해야 네,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수평이 걔가 다 잡아줘요. 짐벌이 잡아줘 수평을. 내가 막 이렇게 움직여도 얘가 항상 똑바로 가게. 그래서 무슨 알겠습니다. 여행 갈 때라든가 그럴 때 꼭 필요해져 짐벌이. 네. 네, 또 다른 분 이현재 감독님 미소만 짓고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서 질문은 아니고요. 네,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강의를 듣고 나니까 네. 이 화면이 네, 이 인물 배치가 왜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 진짜 이렇게 눈 위치라든가 이게 네. 이제 조금씩 보이니까 좀 재미가 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고맙습니다. 그게 배움의 효과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는 몰라도 네. 이렇게 좀 보여요, 이제 조금. 그렇게 이제 자꾸 감사합니다. 보시잖아요. 자꾸 보시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영상이 전개가 될 거예요. 요거 다음에 요게 나오고, 요거 다음에 어떤 앵글이 나오고, 이게 거의 그 헐리우드 영화나 외국 영화는 거의 FM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나와 하여튼 거의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정석대로 이렇게 가는 거, 흘러가는 느낌이. 네. 그게 배우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나요? 네, 박정호 감독님. 네. 인트로 작업이라는 게, 네. 이
타이틀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 영상도 인트로 작업을 하는 네, 건가요? 일반 영상도 인트로 작업을 해요. 그리고 3분 한 가지 더 3분 질문이 영화에도 있는데, 인트로를 해요. 그 인트로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을 찍으려면은 네. 그 본인이 막 움직이면서 찍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인트로는 이제 뭐냐면 자기가 다 찍어 놓은 거에서 촬영이 네. 다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트로용으로도 찍기도 하지만 촬영이 다 된 거에서 이제 추려가지고 아, 내가 네. 지금 만든 거는 코미디 영화야, 장르가. 그러면 그 인트로만 봐도 이게 웃기는 영화인 줄 알아야지 되는데 이게 웃기는 네. 영화라고 만들었는데 공포 영화 같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트로 네. 영화에서 이거는 무슨 영화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트로가. 그러면은 그 샷을 연결해서 그 인트로 작업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네, 얘기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좀 어렵네. 예, 처음엔 다 어려운데 이게 시간이 네. 좀 지나면은요 정확히는 몰라도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렇게 자꾸 제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키네마스터도 완전 모르는 왕초보였거든요. 네, 요번에 네. 하기 전에. 네, 그래서 저는 뭐 키네마스터에 대한 그 기술적인 거, 이런 네. 거를 습득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그 이 영상을 수집하는 것부터, 촬영하는 것부터, 네. 아, 마이크가 꺼졌어요. 박정호 감독님 마이크가 꺼졌어요. 네. 마이크 꺼졌네. 도 네. 그 재료가 신선해야지 좋은 네. 요리가 나오듯이 네, 일단 촬영 자체 한 그 영상 자료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획 구성 배웠잖아요. 그래서 네. 기획하고 구성을 잘 해야 그거대로 예. 이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거대로 다 촬영한 거를 이제 오늘 이렇게 키네마스터나 이런 데서 이제 편집을 해보는 거죠. 저 같은 해병아리는 키네마스터만 가지고 장난해도 그것만 해도 굉장히 흐뭇했는데 네. 지금 감독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졸작이고 그래가지고 영상 이제 그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할 때 네.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런 거는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네, 애초부터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번쩍 드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성장하신 거예요, 박정호 감독님이. 이제 예. 눈이 이제 트이신 거야. 아, 내가 그동안 찍은 거는 그냥 후뚜루마뚜루 막 찍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잘 찍어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가 변화되신 거예요. 예. 성공하신 거예요. 아유, 성공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현재 감독님. 예, 말씀하세요, 이현재 감독님. 네. 아니, 아까 그 영상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자막이 들어갈 때, 페이드 자막이 들어갈 때요. 네네. 검정 화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그러면 그 편집 과정에서 네.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네. 촬영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촬영이 아니라 편집할 때 예. 툴이 있어요. 그래서 툴을 누르면 툴로. 껌껌한 데서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하는 페이드인이 거. 돼요. 네. 아, 그다음에 페이드 아웃 되면은 어둡게 이렇게 이게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다음 그림이랑 다음 그림이 완전히 새로운 거, 예. 날짜가 바뀌었다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검정 화면도 우리가 촬영한 건 아니잖아요. 맨 아니에요. 앞에. 자동으로 그게 생기는 거예요. 편집 과정에서. 네, 자동으로 아.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특별하게 더 나는 검정으로 페이드인을 하지 않고 하얀 데서 페이드인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바탕을 하얀 예. 그 솔리드 화면을 집어넣고 예. 솔리드 화면 하얀 걸 집어넣고 거기서 하얀 데서 페이드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탕이 하얀 데서. 네, 예. 그거는 이제 자기 어떤 기호대로 나는 어두운 맞습니다. 데보다 하얀 데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승근 감독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도 저 짐벌을 가지고 그냥 여행 가서 쭉 찍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짐벌을 그냥 들고만 다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기 클로즈업 했다 안 했다 그런 건 잘 못하던 들고만 다녔거든요. 네네. 근데 들고 다니다 클로즈업 사진이 별로 영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만들 방법도 있나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내가 촬영할 때 퀄리티를 좀 좋게 촬영했으면은 4K나
이런 거로 촬영을 했으면은 1920으로 촬영할 때는 2K니까 크롭을 해도 별로 화질이 안 떨어져요. 많이. 그래서 한 30% 정도나 이렇게 뻥튀기해서 이 클로즈업을 하기도 해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예, 화면 주민에서 해도 돼요? 네네네. 예, 주민에서 쓰시면 돼요. 어. 네, 편집하실 때. 그것도 이제 네. 좀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네. 네네. 자, 그러면 또 10분 쉬었다가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